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북한이 드디어 SLBM을 쏘았습니다. SLBM 아직 정확한 재원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합참의 발표로는 450km를 날아갔다고 하죠. 그러나 450km를 날아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킬로미터까지의 고도로 올라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또 이번 발사에서 그동안 북한이 열병식에서 보여줬던 북극성 4 시옷 또는 5 시옷, 이런 대형 SLBM을 쐈다. 이러면 이게 다탄도 미사일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사실 심각한 건데, 이제는 유엔에서 강력한 추가 제재, 레드라인을 넘어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좀 분석을 해드리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북한군이 지금 김여정을 완전히 마녀 만들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북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군 전 후방 각 부대가 김여정의 엄포에 그야말로 비상이라는 소식입니다. 김여정이 김정은의 이름을 빌어 전군에서 허약군인 퇴치 사업을 벌이라는 지시와 함께 콩 한 톨까지 들여다보겠다고 엄포를 놓아 일선 간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동계 훈련을 앞두고 전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역량 상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고 데일리 NK가 10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무력 최고 사령관 명령서를 지난 9일 일선 부대에 하달하고 후방 사업 문제와 허약군인 퇴치에 대한 문제 해결을 지시했는데요. 이는 지난 5월 김정은이 지시한 부대별 보양소 설치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지시에서 북한 당국은 국방성, 양식국, 피복국, 후방총국, 군의국 등 관련 부서가 총동원되어 말단 제대까지 대대적으로 검열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지침대로 콩가루를 정량대로 물에 타서 1일 3회 제공하는지, 콩비지는 주 4회 급식이 이루어지는지, 부대별 콩 보유량과 배급량을 나달 단위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당국의 이번 지시는 이번에도 상급 부대의 배급 없이 콩을 부대별로 알아서 조달하라는 막무가내식 지시였는데요. 이 때문에 일선 장마당에서는 콩 가격이 폭등해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일선 군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번 지시를 직접 전파하고 본인이 스스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김여정인데요. 재밌는 것은 지시문은 김정은 명의로 내려갔지만 검열 책임자는 김여정이 될 것이라는 출처불문의 소문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서 일선 군관들 사이에서 김여정 마녀설이 또 불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간부와 주민들에게 희대의 악녀로 낙인 찍힌 김여정의 정치 생명 과연 얼마나 갈지, 그리고 이런 소문이 근원은 도대체 어딘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북한군 얼마나 영양실조가 많으면 지난 5월에 부대별로 전체 다 보양소를 설치해서 영양실조 제로를 만들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주든 개를 잡아서 주든 얕은 고기 먹여서 영양실조 없애. 그런데 그 비용은 해당 부대의 정치 군관들이 알아서 책임져, 이렇게 내려갔죠. 그래서 해당 부대는 지휘관이 있고 그 지휘관을 통제하는 정치장교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장교들이 이걸 알아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지휘관을 또 억압할 것이고, 그래서 그 해당 부대의 장교들, 군관들이죠. 우리로 치면 장교들인데, 그들이 이 부대 내에 있는 이 병사들의 영양실조를 제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네들 집에서 키우던 염소 이거 잡아야 되고, 근데 염소는 자꾸 잡습니까? 어디? 한번 잡아서 한번 그냥 파티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또 장마당에서 가서 사와야 되고, 돈 없으면 어딘가에서 훔쳐와야 되고, 이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보니까 보양소 설치하라고 했는데 영양실조가 퇴치가 안 되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단백질을 결국은 섭취를 해야 되겠다. 콩을 많이 먹여. 이렇게 해서 이 하루에 콩을 갈아서 3번을 마시게 해라. 그러면 도대체 콩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콩비지 주 4회 급식해라. 그래서 영양실조 단백질을 공급해줘. 고기 없으면 그거라도 공급해줘. 그래서 콩을 나달까지 다 세가지고 검사하겠다. 그런데 그것도 알아서 해. 이 정도 되면 북한군 병영의
연병장도 저는 뭐 사라지고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뭐 연병장이 지금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콩 심어가지고 그 연병장에서 빈 땅이라도 하나라도 콩 심어가지고 콩 수확해서 지금 먹여야 지휘관이 생존할 수 있죠. 그래서 동계훈련 들어가기 전까지 전부 다 영양실 주체로 만들어 라고 했는데, 그 검열을 하겠다, 가서 콩 하나하나 다 세보겠다 라고 하는 게 김여정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봤을 때 김여정 그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옆에서 보는 사람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하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이가 부드득 갈리겠죠. 그 해당 부대, 일선 부대의 군관들 입장에서는 아니 5월에 보양소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집에 키우던 돼지, 염소, 토끼 다 잡아가지고 그냥 주고, 돈 다 털어서 장마당에 사와가지고 또 다 주고 해도 지금 없어서 안 되는 이 마당에 다시 콩 보급해줘. 매일매일 하루 3번씩 물에 타서 갈아서 줘. 그리고 일주일에 4번씩 콩비지 급식해줘. 콩 없는데 그럼 또 장마당 가서 사와야 되죠. 장마당 가보니까 막 군부대에서 막 사가니까 이게 또 콩값이 또 급등을 하죠. 그러면 일반 또 이 인민들은 아니 우리 콩 사 먹으려고 장마당 갔더니 콩값이 갑자기 이렇게 뛰었네. 왜?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이게 시장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진 거야? 군부대에서 쓸어가네? 그 외에 김여정이가 검사인데, 이야 그 나쁜 X. 이렇게 돼서 정말로 이게 김여정이가 정말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게 만약에 김여정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옆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정말로 제가 계속 주장하는 대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 김씨 일가, 이 일가들의 명성, 명예, 그리고 그들의 위상, 이런 것들을 계속 잽 날려서 계속 떨어뜨려서 결국에는 쟤들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쟤들 없애자, 못 살겠다, 갈아버리자 하는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김여정 앞으로 길게 갈 것 같지 않지요. 아무튼 북한군 이런 상황인데, 그 북한군이 오늘 사고를 쳤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에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으며, 한미 당국이 관련 정보를 분석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한미일 3국 정보수장이 모인 시점의 미사일 발사, 노림수가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10월 19일 오전 10시 17분경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것을 우리 군이 탐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탐지된 미사일의 사거리를 450km 정도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관측되었던 북극성 계열 SLBM보다는 사거리가 짧은 만큼 고각 사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6년 고각 발사 형태로 약 500km를 날려보내며 북극성 1형 개발 성공을 알렸고, 2019년에는 사거리 450km, 고도 910km를 달성해서 최소 2000km 이상의 사거리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극성 3형을 개발하고, 지난 2020년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에서 북극성 4 시옷으로 명명된 신형 SLBM을 추가로 공개하고, 지난 1월에는 북극성 5 시옷형을 또 추가로 공개하고, 지난 11일 국방발전 전람회에서는 미니 SLBM을 공개했지만 아직 시험 발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북극성 4 시옷, 북극성 5 시옷 또는 미니 SLBM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해당 미사일의 구체적인 비행 정보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서울에 모인 한미일 정보당국 수장들의 회동과 관련해 일종의 무력 시위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 북한 매체의 보도에 과연 어떤 내용의 무기 발사 소식이 실릴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450km 날아갔기 때문에 고도가 한 500-600km 정도라면 이건 뭐 동해 안에서 또는 길어야 오키나와 정도의 사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었다 라고 평가할 수 없지만, 만약에 사거리가 800km, 900km 이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제 괌 정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사거리가 그 고도가 훨씬 더 1000km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건 하와이, 알래스카를 타격하는 것을 염두에 둔 미사일 도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히나 북극성 3형을 넘어서서 그동안 열병식에서 보여줬던 북극성 4 시옷,
5 시옷은 누가 봐도 다탄도 미사일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이번에 쐈다. 그러면 미국은 사실은 참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되면 당연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북한이 이번 그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1에서 물론 뭐 그냥 세워놓기만 했는데 미니 SLBM을 보여줬어요. 그 미니 SLBM. 그럼 이 덩치 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또 왜 필요하냐? 북한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로미오급 개량형 이런 것들은 덩치가 작죠. 그런 데서 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미니 SLBM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북극성 4 시옷, 5 시옷 같은 어마어마한 덩치의 지름이 그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건 새로 대형 잠수함을 만든 거기에 장착해서 쏘는 그런 전용의 미사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번에 미니 SLBM을 쐈다 그러면 이건 미국과 관계없이 오직 우리 대한민국 후방을 때리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해로 이렇게 로미오급 개량형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정부가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도발이고 만약에 이번에 다탄도 미사일로 판단되는 북극성 4나 5를 쐈다.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수차례의 ICBM을 쐈을 때 가장 마지막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관련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던 게 2017년 12월입니다. 화염과 분노 하던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제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ICBM이죠. 미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그 미사일을 쐈는데 그걸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가 열렸고 그때 유엔 안보리 23975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 23975. 여기에는 강력한 해상 차단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북한의 해외 인력 송출 금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그게 중국으로 인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죠. 중국은 지금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인력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그 도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다시 이제 트리거 조항, 그래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조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관측으로 만약에 또 유엔 안보리가 열린다, 이제는 강력한 해상 차단이 아니고 아예 해상 봉쇄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번 이 도발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800km 이상의 고도를 찍었다면 미국은 단호히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서 북한의 해상 봉쇄 그리고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무시하고 중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이 북한인들 강력한 단속 그리고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우리 NSC는 뭐 긴급회의 열어서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런 소리를 했는데 무슨 지금 이 마당에 대화입니까?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대화는 대화의 의지가 있는 자하고 하는 게 대화지. 대화의 의지가 없고 이렇게 무력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 자하고 무슨 대화입니까? 무력으로 보여준 자에게는 무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무력으로 치고받고 싸울 수가 없다면 그 무력보다 더 강력한 제재에 동참해야 되죠. 이게 우리 5,200만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거 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면 이 정부의 역할은 북한 정권을 위한 그런 정권이다, 정부다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 정권의 이 행위 잘 봐야 됩니다. 자, 미국 말로만 파이팅 하지 말고 진짜로 레드라인 밟았다 라고 선언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추가적인 제재 그리고 가능하다면 군사적인 조치까지 검토하길 바랍니다. 추가로 아마 내일 아침에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재원을 설명할 텐데 제가 또 다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